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111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심판정에서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 오늘의 역사적인 선고로 이어진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연지환 기자가 꼽아봤습니다. 11번의 변론으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재판관 8명은 16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따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 한 장면이 모여 오늘의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최종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5가지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되레 포고령의 최종 책임자가 윤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 인정된 겁니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계엄 2인자로 꼽힌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 중에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팀목이라도 자처한 듯 했지만 오히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흠결이 확인됐습니다. 언제 한다, 그리고 시행지역은 어디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엄선 보문을 제가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국무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의안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다 알려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제가 못 들었고요.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앞에서 당시의 지시를 흔들림 없이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정의 부정선거 의혹도 끌고 왔습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란 겁니다. 선관위를 점검했다는 전직 국정원 간부까지 불러냈지만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부정성과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탄핵 심판을 꿰뚫는 질문은 2024년에 도대체 왜 비상계엄이 필요했는가였습니다. 일상의 평온을 깨뜨리면서까지 말입니다. 재판관들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44년 만에 등장한 비상계엄. 그 책임자를 심판대에 세운 석 달여간의 시간은 우리 헌정사의 한 단면으로 남게 됐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